펠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화목난로 연료로 쓰이게 되는데, 펠릿은 목재나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저렇게 논밭에 이렇게 산 같은데 풀을 베어가지고 하거나 플라스틱도 들어간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분쇄, 건조,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분을 빼고 압축 성형을 해서 펠릿화 시키는데요. 그다음 냉각 및 포장 이렇게 나무 풀, 농업 부산물들을 수집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크기로 분수하고요. 그다음에 수분 함량을 건조를 통해서 제거하고 압축 성형, 고온고압의 펠릿기계 압출기에 원료를 넣고 눌러서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다. 이때 원료의 압축과 융합이 일어난다. 냉각 및 선별, 이렇게 성형된 펠릿을 냉각하여 고체시키고 크기나 품질을 따라 선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종 제품을 포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재 펠릿은 우드 펠릿, 주로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가정용 난방이나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캐나프 펠릿은 별도 첨가를 캐나프 분말의 수분 조건이 중요하다. 플라스틱 펠릿이 있는데요. 예, 캐나프 펠릿이 뭔지 볼게요. 플라스틱도 PET, HD, PE 등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녹여서 만든다는데, 그러면 비닐도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시중에 모든 플라스틱 같은 것도 녹여가지고 이거를 목재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어떤 종이 톱밥이나 이렇게 톱밥이나 이렇게 종이 펄프나 아니면 기존에 펠릿을 결합해 갖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용으로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폐비닐 같은 것도 이제 다 해가지고 펠릿화 시켜서 이것을 팔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트병 같은 거 버리거나 이런 거 못 쓰는 페트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펠릿화 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더하여서 내려서 이런 데 석탄 가루를 좀 섞어가지고 단가는 좀 있겠지만은 기존의 펠릿에다 섞어주거나 우드 펠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나프 펠릿이 뭔지 모르겠는데 캐나프 펠릿 바이오매스 캐나프 펠릿은 빠른 성장 높은 이산화탄소 기존 목재 펠릿을 대체할 친환경 연료라는데요. 석탄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고 간척지나 유유 중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데요. 1년생 식물로 몇 달 안에 3m, 5m까지 자라고 단위 몇 달 안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생산적이고 경제성이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산의 아멸대 작물이지만 국내 연구를 통해 토종화에 성공한 간척지 양분이 높은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난방과 발전용 용료, 목재, 펠릿 때는 대체 이런데 보완제 식물의 동물용 사료로도 하면 괜찮겠네요. 소재는 바이오 플라스틱, 건축자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들어가거나 고품질 섬유, 사료,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데요. 가축의 원료로도 어쩔지 모르겠네요. 유토지나 간척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목재 펠릿의 대체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재 펠릿에다가 제가 목재 펠릿이라든지 기존의 모든 펠릿에다가 석탄 가루를 좀 섞어주거나 프로테이제를 그렇게 해서 만든다. 목재 펠릿에다가 목재 펠릿이나 이런 데 콩기름이라든지 기름을 첨가시켜서 기름 종류에 상관없이 첨가시켜서 만든다. 캠핑용으로 사용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목재 펠릿에다가 종이 펄프하고 종이 톱밥을 섞어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단가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다 참숯가루를 목재 펠릿에 참숯가루를 섞어가지고 참숯이나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종이 펄프까지 해가지고 참숯가루 섞으면 거기서 이게 하나의 탄이 되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걸 넣어서 음식으로서 식당에서 쓸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쓸 수 있는데 단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프 펠릿이 1년생 잠깐만요. 펠릿의 가격을 볼게요. 펠릿의 가격이 되게 쌀 것 같은데요. 한 포 15kg 한 포에 8,000원에서 9,000원, 8,000원에서 20,000원대까지 다양하다는데 대량 구매 시에 팔의 뜻하니 7,000원, 8,000원대로 저렴해지겠네요. 이렇게 저렴하다. 러시아산 1등급이 15kg 기준은 8,000원대, 대량 구매 시 7,000원,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 펠렛에다가 참숯을 섞어가지고 가공을 한다. 네, 참숯 같은 거 아니면 석탄가루를 섞어서 캠핑용으로 사용하거나 여기서 삼수를 섞어서 식당용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여기다 그 기름을 섞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프로테이즈는 가격 따라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외 바베큐용으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펠렛에다가 펠릿이죠. 펠릿에다가 펠럿은 이게 틀리더라고요. 네, 펠릿이 정확하다는데 펠릿에다가 어떤 석탄가루를 섞어가지고 그걸로도 그러죠. 자기 가정용 난방이나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폐비닐 같은 거 적극적으로 다 페트병도 다 쑤셔가지고 이거를 펠릿으로 이렇게 떼는요. 발전소에서 이걸 떼는요. 그래서 나쁜 오염 물질은 다 제거하면 되니까요.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유독가스 그래서 머리 아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수거를 해서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펠릿이 플라스틱도 있다는 게 처음 들었는데 떼어가지고 되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연료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 펠릿 PET HDP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녹여서 만든다는데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분말로 해가지고 이것을 연료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는 이것을 떼어갖고 발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발전. 네. 목재나 식물성 펠릿은 수분 함량이 성형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갈대 같은 건 안 맞나? 가격이 안 맞나? 빠르게 자라는 식물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메타세카이아 나구정과도 나무 정원에 쉽게 키울 수 있는 호스타 클레마티스 바질민트 35일에 강아지풀 강아지풀에 자라는 속도도 빠른데 한해살이 풀인데요. 30에서 80cm까지 곱게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아지 풀을 펠릿으로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강아지 풀 뿌리면 뿌리고 건조는 그냥 놔두면 건조돼요. 강아지 풀도 이렇게 유유지 같은 데도 키워가지고 30에서 80cm까지 올라온다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펠릿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단가는 뭐 유유지 같은 남대로 뿌려놓고 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뿌려놓고 배고 또 뿌려놓고 배고 건조시켜서 판매를 1년 이렇게 담보작이 가능하니까요. 저기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괜찮지만 단가는 좀 비닐하우스 쳐갖고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풀을 대량으로 이것을 해외에서도 구매를 한다면 싸게 가져올 수 있지 않겠어요? 강아지 풀 흔한 게 강아지 풀인데 30cm에서 80cm까지 자란다니까 갈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비싸겠죠? 하루에 최대 10cm까지 빠르게 자랄 수 있는데요. 1m, 3m 여러 해살이 풀이 되는데 한 해살이 풀하고 여러 해살 풀이라고 또 차이가 있는데 갈대가 자라는 조건 물기가 많은 환경이 자란다니까 이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해 생활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하루에 10cm 자라니까 이 갈대를 이용해서도 펠릿을 만들거나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이렇게 이런 물기가 많은 환경이란 제한적인 것은 있다. 그래 간척지 같은데 이거 키워서 갈대도 펠릿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강아지 풀 이게 30cm, 80cm라니까 강아지 풀이 자라는 속도가 5월경에 4월경에 발화를 해서 여름과 겨울에 걸쳐 빠르게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 만에 성숙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에서 100cm까지 이른다. 바라오의 6주에서 8주 정도 빠르게 성장한 성숙 단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길가나 들판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씨앗으로 번식한다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걸 펠릿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자라는 풀, 가장 빠르게 갈 때도 이렇게 펠릿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자라는 풀은 대나무인데 이것은 특정종 하루에 1m 이상 자라기도 한다는데요. 대나무도 펠릿으로 만들면 좋은데 단가가 안 맞죠. 단가가 안 맞는데 개구리밥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데요. 잔디 대용으로 평장이 쿠라피아가 족단지보다 20배 이상 빨리 자라는. 대나무는 하루에 1m 이렇게 개구리밥 이건 좀 일반 잔디보다 성장 속도가 쿠라피아 20배 빠르다. 토양 종류에 상관없이 정원이나 잔디 대용으로. 쿠라피아가 어떤 거 모르겠네. 강아지 풀이 일단 제가 보기엔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쿠라피아 크기를 볼게요. 보통 높이는 5에서 10cm 정도 낮게 자라는 덩굴성 식물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답니다. 옆으로 넓게 퍼져 땅을 대신 일반 잔디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 단추 모양의 보라색, 흰꽃, 흰색 새우꽃이 피고 잡초를 억제한다. 쿠라피아 잡초로 여겨지는데 대신 이런데 잔디 대용으로 쿠라피아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잔디 대용, 정원마당, 경사지, 옥상 정원 등에 활용됩니다. 번식력에 강해 관리가 필요한 한두 번만 깎아 쿠라피아라는 게 있네요. 대신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가가 맞는 게 강아지 풀이 될 수 있고요. 하루에도 많이 빨리 자라는 게 뭐가 있지? 구문초에 자라는 속도를 볼게요. 구문초 우리 집에도 사단에 키워놨는데요. 이게 빨리 자라요. 성장 속도가 빠른 편으로 햇빛과 물만 쳐주면 가지 막 이 나무처럼 자라요. 그래서 이거를 구문초도 괜찮겠다. 구문초는 딱히 비싸지 않아요. 지가 와서 그냥 내가 뿌려놨나? 네,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지가 와서 그냥 자라던데 뭐 이 나무처럼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구문초를 제가 추천합니다. 원래 모기 잡는 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펠릿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문초 우리 집에도 지금 화단에 다 잔뜩 나 있는데요. 성장 먹고 엄청 커져요. 나무가 이렇게 나무처럼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펠릿으로 만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이렇게 숯하고 섞어준 뒤 조개탄 이렇게 섞어줘 이렇게 석탄가루하고 섞어준 종이폴프 이런 덮밥하고 섞어도 괜찮다. 이것을 기름하고도 섞어도 되고 이거를 구문초나 강아지풀, 갈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펠릿으로 만드시면 가능하다. 구문초가 제가 보기엔 추천만한데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구문초에 우리 집에도 이렇게 씨앗 단계에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좀 나면서요. 이렇게 막 나무처럼 이렇게 울창해져요. 물론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구문초의 크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구문초의 크기 30cm, 6cm 자라는데 환경에 따라서 1.3m까지 크게 성장. 우리 집에 있게 지금 그러거든요. 엄청 빨리 자라요. 그래서 구문초는 일단 비싸지 않고요. 모기 퇴치 효과로 뭐 주소니까 로즈 제라늄이라고도 불린다. 환경이 좀 1.3m까지 자라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되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구문초의 성장 속도를 보겠습니다. 구문초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하며 봄부터 여름처럼 빠른 속도로 조성해서 새순이 잘 돋아난다. 금방 잎이 풍성해지고 가지를 늘리는 폭풍성장. 이렇게 우리 집에도 한 1.3m 이 정도 크게 자라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겨울에 다 깎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봄에 이거는 일단은 제일 괜찮은 게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은 아무데나 막 자라거나 그냥 아무데나 많이 나 있어서 그래서 아무데나 많이 나 있어요. 들판에 다 걷고도 해외에다가 뿌려놓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몽골 같은 데서도 뿌려놓으면 금방 자라는 게 강아지 풀인데 구문초도 이렇게 아무데나 해도 구문초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이걸로도 펠릿을 만든다는 거죠. 펠릿을 만들거나 수사하고 섞어주거나
되게 경쟁력이 괜찮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거 말고도 잡초, 빠르게 자라는 잡초, 흔한 빠르게 자라는 잡초, 흔한 칡 발행이 망초, 왕고들뱅이, 강아지 풀들이 있는데 칡은 하루에 30cm까지 자는데 이거 칡도 이거 땅에서 키우니까 안 되고 망초는 매우 흔하고 나물렀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칡이 발행이 망초, 강아지 풀이 놀랍네요. 벽과 식물이래네 강아지 풀. 얘 그런 줄 몰랐어요. 이삭으로 죽을 끓여 먹기도 얘 먹을 수 있는 애네 얘가. 이삭으로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답니다. 옛날에 흉내내는. 이게 놀랍네요. 이게 또 새로운 걸 또 알아내. 대단한 놈이네요. 이삭으로 죽을 어떻게 끓여 먹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괜찮네요. 그래서 코라피아도 일반 잔디보다 성장 속도 20배 빠르다니까 코라피아를 이용해서도 잔디를 정원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옥상 같은데 좀 깎아주면 되니까. 가장 흔한 것이 강아지 풀이라서 어디든지 가서 베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사 짓고 나서 이렇게 농사 짓거나 뿌려놓으면 시기는 안 먹겠구나. 제가 보기에 제일 지금 가능성 있는 놈이 강아지 풀하고 구문초인데요. 구문초의 성장 속도를 볼게요. 구문초의 성장 속도 그럼 구문초는 그냥 기술 공개할게요. 네, 기술 이렇게 구문초로 펠렛을 만드는 그냥 공짜로 쓰세요. 네네, 공짜로 쓰시고요. 강아지 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문초는 공짜로 쓰셔도 됩니다. 로즈 제라늄,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강아지 풀이 어디나 다 이렇게 퍼져 있어서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배워다가 펠렛을 만들자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 저는 강아지 풀에 집중할게요. 갈대하고 갈대는 되게 갈대숲을 만들어줘서 괜찮긴 하는데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파리 같은 건 이렇게 하는 거는 식물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이파리를 거두기는 그렇고 이게 좀 이게 떨어진 애들 식물의 영양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건 좀 그렇고. 네, 그냥 펠렛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문초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고요. 구문초도 엄청 우리 집 화단에 나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 풀이 강아지 풀 대량 재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대량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흉년이 식량으로 사용되던 고향 작물이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곡식인 좁쌀의 야생 조상이다. 이게 몰랐습니다. 제가 강아지 풀을 알곡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특허 출원 등에서 강아지 풀을 이용한 다양한 제조 방법. 그래서 강아지 풀의 알곡을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이걸 위해 가지고 건강식으로 일단 둔갑을 좀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강아지 풀에 건강 효과를 좀 볼게요. 강아지 풀은 구미초라고 부르는데 이뇨작용과 해열, 눈 충혈 완화, 종기 제거 다양한 약효가 있다. 이뇨작용이니까 오줌 누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끓여서 차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로도 가능하겠네요. 이뇨작용이 있다니까 그래서 차로 해열, 몸을 온도를 낮추고 여름에도 시원한 음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량 재배를 한다면 탄산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눈 충혈을 완화되니까 이렇게 어느 살균 효과가 있나 종기 제거 살균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차로 만들거나 차로 만들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해열이 되니까 시원하게 그래서 차로 만들 수도 있겠다 하시면 종자 열매는 흉년의 식량으로 이용되었다.
그래서 민간엔 촌충 구제용으로 사용됐다니까요. 이걸 이용해서도 한방에서도 이걸 약효 이걸로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식량으로 저기 만들거나 식량까지는 아니죠. 너무 흔하니까 요새.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일단은 펠릿으로 만드는 효과,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음료수로 만들어서 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자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이것은 열매로 또 팔아야죠. 그럼 열매를 팔고 줄기는 펠릿으로 만들고 열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곡식으로 유통을 시켜도 괜찮아요. 이런 유통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곡식 유통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몸에 좋다, 짱이다, 살균 된다 이렇게 해서 파시면 밥에다 넣어서 먹을 수 있다. 괜찮을 것 같아. 소염미 피부 질환, 종기를 없애고 피부 질환 효능이 있다 알려져 있다. 그럼 이거를 종기 없애는 약으로 전환을 시켜주거나 피부 질환에도 먹어서 화장품용으로 이렇게 연료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가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음료수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데는 펠릿 플러스 음료수 강아지 풀을 추천합니다. 하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어요. 펠릿으로 사용하시면 종기를 없애고 피부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 좁쌀과 유사하여서 죽이나 밥을 지어 먹기도 있다. 그래서 건강에 엄청 좋다. 9월에 뿌리를 키워서 촌충을 없애는 용도로 민간에서 사용하였다. 그럼 이것도 의약품으로 둔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는 땅이 많으면 이런 데 풀어가 이게 뭐 강원도도 상관없고 아무데나 잘 자라는 게 중요해. 네, 이렇게 되네요.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 강아지가 풀을 먹는 것은 영양 보충, 섬유질 엽산, 기생충 배출, 심심함, 스트레스 다양한 이유가 있다. 풀 자체는 섬유질 보충에 도움을 준다. 약재면 식용, 말린 전초를 달여 마시거나 껍질을 벗겨 볶아 먹는 방법이 있으나 거칠고 맛이 없다. 현대에는 그러나 건강에 좋으면 좁쌀을 대체로 내 용도로 이걸 대량 재배해도 열매로 이렇게 해서 팔거나 음료수로 만들고 가공을 한다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수거해서 회에서 들어와도 상관없잖아요. 네, 회에서 들어와서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거나 플릿으로 가공해서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뿌려가지고 하거나 몽골 같은 데도 땅이 많은데 중국에도 많고 이런 데를 뿌려가지고 펠렛으로 사용하죠. 연료, 바이오매스 연료로도 가용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이오매스가 아니라 이게 기름이 나오나 얘들이 강아지 뿔은 바이오스 연료로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단위미 연접단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요. 생육 주기가 짧다. 그래서 강아지 뿔을 대규모로 재활용해서 이거를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일단 펠렛으로 사용하는 방안.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로도 가능하다는데요. 강아지 풀 바이오 에탄올 해외에서 수입해도 괜찮겠어요. 상업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펠릿으로는 가능하다.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펠릿으로도 가능하다. 미국에서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제조를 하거나 이렇게 사탕수수는 아니죠. 옥수수 같은 거나 옥수수 제보면 이렇게 부산물이 많이 나오죠. 그걸로 이제 펠릿을 같이 사용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 줄기, 볏짚, 부들 등에서 셀룰로스를 분해해 에탄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아지 풀 자체를 펠렛으로 사용하거나 바이오 에탄올 연구에 바이오매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나와 있기는 열매도 좁쌀로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좁쌀 조상쯤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료수로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루 내어서 팔 수도 있고 하시면 뭐 제 기술에 일단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을 하나 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아지 뿔이 싸거든요.
항바이러스 효과, 항균민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과학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피부 염증 효과, 피부 보습 효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화장품으로도 가능하겠네요. 황산암이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원청대로 능여, 충혈, 종기, 온버짐, 피부 질환에 사용을 했다. 생체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버짐 리드. 그래서 그걸 화장품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일단은 펠렛입니다. 펠렛으로 사용하거나 곡식으로 유통하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능은 할 것 같다. 뿌리를 이용해서 의약품으로도 전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강아지 풀 대량 재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외국에서 들여오면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풀이 아프리카에서도 자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펠렛용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연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 강아지 풀과 매우 유사한 다른 밀렛 제품들이 중요한 식량 및 사료 작물로 사료로도 쓸 수 있군요. 그래서 강아지 풀을 대량 재배해서 펠렛을 사용하거나 사료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식 같은 걸 누가 먹죠? 소나 염소들이 먹죠. 그래서 병아리들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섞어가지고 하시면 강아지도 풀을 뜯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꽤 괜찮네요. 네. 강아지 풀을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여러 번 담어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